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중권에서 매일 오후 1시 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의 이영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우리 말고 우리 또 FT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로이킴. 우리 FT분의 그 기타 연주를 한번 채널 K에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프로 연주가요? 예, 프로 연주가.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아마 슈퍼스타 K에서 네.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딱TV 그 사이닝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훈훈한 이 젊은 친구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네. 시장은 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코스피도 별로 재미없는 데다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 달은 이거 게임 끝났어 벌써. 어저께도 제가 또 졌어요. 네, 질라고 해도 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라고 해도 져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이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원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 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진짜 내가 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맨날 체크를 안 하는데요. 제가 체크가 틀렸을까봐 매일 원고에 적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거 질라고 해도 작정을 해도 안 져지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시장 잠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다시 한 1,800억, 1,900억에 순매했잖아요. 오늘도 벌써 이 시간에 딱 절반 정도 됐잖아요. 오늘이요. 네. 조금 더 지나가는데요. 오늘 다 900억대 매수. 반면에 연기금이나 투시는 어제 연기금 샀어요. 870여 하나 사면서 2,070포인트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좀 썰렁한 거야. 네. 어저께. 근데 어저께도 산 것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어저께 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위,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막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덜썩 사더라고. 네. 그래서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네. 반면에 외국인이요. 오늘은 코스닥은 또 순매수로 약간 돌아서 있는 상태. 다만 나머지 애들은 여전히 전체 좀 썰렁한 그런 전체적인 수급 상황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가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0.5%, 한 2,080을 찍고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시작이 오히려 오늘 고점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별로도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은 음봉이 좀 많은 것 같다. 네. 파란 나라를 보았니가 형성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탑픽이라고 보면은 어디까지 가봤니? 기업들 어디까지 가봤니? 도대체 너 왜 이러니? 너 누가 좀 말려줘요? 뭐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SK CNC 오늘도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한 때 지금 고점은 8%까지 올랐다가 4.78% 상승인데 정말 이번 달에 아예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네. 이분은 누구야? 누구신가요? 하트 왕자님. 자기 화면 게시판에 보여요? 보입니다. 이분은 여기 어디 있는 분이야? 청바지가 어떻게 보여요, 자기? 네, 청바지가 보이나요? 이상한데요? 오늘 복장 불량으로, 이게 청바지가 보이네. 보이는구나. 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네네. 이런 분은 정말 CSI 같은 분이거든. 눈매가 아주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박이에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왜 이런 지적질을 또 당해갖고. 예, 감사합니다. 하트 왕자님. 오늘 같이 야외 촬영할 게 있는데, 복장 불량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야외 촬영. 제가 메멘토잖아요, 메멘토. 야외 촬영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금붕어잖아요, 금붕어. 안 적어 놓으면은 다 까먹어갖고. 큰일 났습니다. 7초 뒤에는 다 까먹어서. 7분의 기억이 아니라 7초의 기억이야. 7초의 기억. 미리 얘기하면 큰일 난다. 네네. 이거 제목 얘기.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썰렁하게 아주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썰렁한 게 지금 정유주죠. 정유주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양극화된 시장에 대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투신의 매수가 부지한 것 이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상당히 썰렁한데 시장이 이렇게 썰렁하게 된 데는 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저조해지면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으로만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거의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썰렁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 종목별로 좀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종목별의 시초가에 강했고 훅 내려가는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현대위아 같은 거, 너무 달렸나요? 쑥 올랐다 쑥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현대위아가 그 합병하는 거 있잖아요, 두 회사. 자회사랑 손자회사인데, 그거에, 배경, 제가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 현대위아도 쭉
훅 올라갔다가 훅 밀리면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두 개가 같이 가는 친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위아랑 글로비스. 항상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비스는 살아있어. 왜냐하면 현대위아는 제가 봐요. 오늘 아침에 무리했어. 저는 M&A 이슈. 저는 그게 뭐 대호재 이건 아니라고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 대형 호재라고 증권사들마다 보고서 쓰고 도대체 그 메디텍 무슨 택이지? 그 보게 되면 손자 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예예. 그 이슈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일단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내막이 좀 있는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이따 잠시 후에 또 오늘 또 중요한 분이 나오는데 오늘의 가장 저거는 핵심은 저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폰 6, 아이폰 6. 애플 컴퓨터가 드디어 사상 최고가. 네. 이거 여러분 제가 이런 자랑질하면 안 되는데. 네. 애플 컴퓨터가 사상 최고가 가버렸네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 좀 움직이는 거리는 거 있다.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승원 대표가 또 얘기하는 거. 물론 저나 이승원 대표 주소 들은 건 주소 들었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콘 4. 네네. 저는 잘못했잖아요. 어저께 아침에. 네네. 이거 약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큰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또 올라가. 네네. 이게 뭔가 있어 지금. 아이콘 4. 네. 그리고 딴 건 어때요? 플렉스컴 이런 것도 여전히 살아있어? 지금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 이쪽은 이제 플렉서블 OLED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폰 6 관련주는 아닌데 이 아이워치 관련주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강했던 인터플렉스는 인터 어떻게 했어? 테라세미콘이라든가 비아트론 SFA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폰 6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게 인터플렉스인데 오늘 오전에 강했다가 지금 내려가 있나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이렇게 좀 대형주로 좀 제한시켜 놓는 게 좋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케이스 업체들, 그다음에 FPCB 업체들 다 같이 올라옵니다. KHN들. 그쪽 말고 100%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짜리 아닌 애들 보게 되면은 플렉스컴이나 BH, 대덕 GDS 이런 애들 같이 올라오는데 네네네. 이 FPCB 쪽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퀘스천. 그리고 이제 아이폰 6 관련돼서는 또 잠시 후에 토크 배틀 때 또 자세하게 토크 배틀 할 얘기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주님 이따 시간 좀 잘 좀 배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원을 바꿉시다. 네. 물론 이제 이러자고요. 그 상반기 한 지가 보름 동안 잘 나온 성격이 주인공하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저도 좀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약간 미안하니까 이한경 위원님도 대단하대요 그런 분이 있는데요. 혜니님은 기억이 나요. 네. 혜니님은 마음씨가 참 고우신 분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사람 제너러스하시요. 참 혜니님은 뵙진 않지만 여자분일 느낌인데 코에다 이거 뚫고서 그게 아니야. 연결해야 돼요? 혜니님은 상당히 좋으신 분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승원 대표가 말한 거 10개 중에 8개는 급락이야. 8개가 엄청 떨어진 게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겨우 하나, 두 개 올라가. 그런데도 나스미디어를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대세공대생이라고. 네네. 이런 얘기 한번 들을 때만 저는 힘이 쭉 빠지죠. 네. 나스미디어 잘 나가요. 그죠? 네. 아니.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완전 딴짝이 들이대잖아요. 나스미디어는 하여튼 모바일 이 광고가 커지고 있다. 그죠? 페이스북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거. 그쪽이 잘 나가는 게 돈을 버는 건데, 나스미디어, 근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도 되긴 되는 거야? PR은 몇 배나 나와, 이게? PR은 지금 상황에서는 PR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PR에 대한 쪽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커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 30억인데 시가총액 1조.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건 게임 업종이죠. 라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모바일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게임도 이제 모바일 게임들 쪽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게임들 컴투스에 대한 신뢰감 회복, 그리고 이제 같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외국인의 공략,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CJ ENM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좋겠고, 또 이제 오늘 올라갔다가 역시 음봉으로 떨어져서 좀 조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NHN 엔터가 지금 이거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 바닥권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몇 프로 올라왔다 왔나요? 한 26%, 27% 벌써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는 그 얘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더 사람 더 내용이 겸손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게 커 보이거든요.
바닥권에서는 커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걸 크다라고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하시고 보셔라. 나는 나쁜 놈이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 몰아가려고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순발력을 발휘한 거지. 그런 거죠. 예.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기업들, 뭐 골프존, 뭐 한세실업, 그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보게 되면. 그래서 뭐 CJ, 현대백화점, 롯데쇼핑까지 해서 CJ 오늘 대한통운도 아침에 강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강해요. 3%. 강한가요? 위에서는 네. 많이 윗꼬리가 생겼죠. 윗꼬리 생겼나요? 윗꼬리 생겼어. 그리고 또 이제 저게 또 특이한 종목 중에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CJ 제일제당도 오늘 오전장에 강했었는데 예, 이것도 여전히 플러스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CJ 자체가 강하죠? 네, CJ 그룹주 전체가 이제 내수 쪽에 많이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까 강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량이 지금 1,500만이 넘었죠. 그래요? 영업으로 가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10,000원짜리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명량은 아니겠지만 뭐 4D 영화를 본다 그러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1인당. 그래서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 데리고 만약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게 되면 일단 10만 원 훅 나가요. 그죠? 그리고 가서 팝콘 먹고 뭐 하면은 한 뭐 또 몇만 원 써요. 근데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 봐요. 네. 그러면은 2, 30만 원, 미니멈 20만 원. 아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 네. 이승원 대표는 그래서 극장에 한 번 못 가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근데 명량이 1,50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경기가 안 살아난다라는 거는 네.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에 대한 거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수 관련주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내수 관련주가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는 맞지 않다. 내수 관련주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내수가 죽은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낙폭이 상당히 낙폭을 주도하는 게 이제 정유주인데요. 그러니까 정유주 얘기하죠. 네. 뭐야? 들어도 머리 아파. 그 ELS 물량에 대한 넉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뉴스가 어제 나왔던 건데 지금 특히 이제 SOE 같은 경우가 미상환 잔량 이 412억 원이라고 합니다. ELS 잔량 물량이. 근데 이제 넉인 베리어가 45,000원에서 47,500원 사이가 대부분 이 물량이 어디가 쏠려 있냐면 약 137억 5천만 원 정도가 45,000원과 47,500원에 몰려 있대요. 우리가 이제 올해 2분기 때에도 삼성증권이 한번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증권 급락했던 게 이제 넉인 물량, ELS 물량 때문에 공매도들이 ELS 넉인 베리어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거기다 대고서 차익 실현을 때리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상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OE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ELS 물량에 의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뭐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ELS에 의한 변동성 이것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이 물량이 해소가 되고 나면 뭐 삼성증권처럼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바닥에 대한 쪽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쪽은 뭐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네. 약간 지겨워져 갖고. 네. 네. 근데 저거죠. 저는 주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지만 네. 포인트는 나름 저희가 잘 잡았던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이 저도 이성원 대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냥 단기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자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좀 봐드리잖아요.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딱 2명의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이 업계에서요. 일단 세금을 적게 냈다 어찌 됐던 건 간에 왜 그 언니가 3년 동안에 100몇십억을 벌었겠어요. 네. 그죠? 네. 그잖아요. 그쵸. 돈이 되니까 벌었을 거 아닙니까? 뉴스 보시게 되면 돈이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광고를 준 거 아니에요. 그 광고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준 내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만손. 여자 쪽에 로만손. 화장품에 내년에 올해 향수를 먼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향수의 모델이 지드래곤 GD. 로만손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로만손이 저는 이제 탐방을 그렇게 한번 취재를 가려는데 이 친구들이 안 받아주는데 말이야. 얼마 전에 또 대우증권에서 나한테 훅 올려놨잖아요. 네. 하여튼 참 무서운 주식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레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주식을 먼저 하겠는데 우선 워닝 머티리얼즈부터 좀 봐주세요. 아니, 저거부터 하시죠. 뭐요? 현대위아가 궁금하니까 워닝 머티리얼스는 원래 몇 번 언급을 했던 거니까 네네. 저거 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위아가 합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쪽이 발생하는 건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말씀해 주신다며요. 그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현대위아 계속 간다는 생각을 네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특정한 주가의 목표 주가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네. 저는 지금 흐름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 많이 네.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현대 메티아라는 회사랑 현대 네. 위스코라는 회사를 합병했기 때문에 오늘 레포트가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오늘 레포트를 많이 쓴 애들 몇 명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시는 네, 비판적인 겁니까? 시각 갖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 회사냐?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안에서 파워트레인 계통을 해서 하나 1년들에 쭉 가는 회사를 끌고 가니까요. 물론 네.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다만 그보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위아나 글로비스를 보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현대 기아차는 지금 800만 대에서 850만 대, 요 정도의 캐퍼를 갖고 있어요. 네. 생산 캐퍼가요. 1000만 대로 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다. 이건 못이 막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요. 그럼 지금 사람들, 중국 경쟁 심해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가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율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2천만 대 시장인데요. 중국 정부의, 제 얘기 아닙니다. 중국 정부, 중국의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2020년, 불과 5, 6년 후에 3천에서 3,500만 대 시장이 간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1,000에서 1,500만 대가 더 가야 되는데 전 세계 누구를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내야 돼요. 네. 1위는 폭스바겐이에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현대 더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공장 하려니까 중국에서 5공장을 더 만들어라. 충칭인데 하노베인지 허베이인지 뭔지 네. 안 가봤으니 전 몰라. 네. 거기를 더 만들라는 거야. 더 만들면 뭐예요? 현대차는 투자를 더 해야 되잖아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생산이 돼야지 현대차는 돈 벌죠. 그죠? 매출이 나잖아요. 그럼 다 만들기 전에 건설도 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기계도 가야 되잖아요. 기계. 로봇도 가야 되고 파워도 만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근데 오늘 현대에 여기에 들어가면요. 오늘 포인트 보면요. 아무데나 뉴스 한번 종합 뉴스 시장 뉴스 한번 찍어봐 주세요. 다 나와. 네. 이게 보면요. 이게 구조 지분 개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뉴스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단조 주조회사군요. 네, 단조 주조회사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보면 이게 여기에는 잘 안 나요. 상투자니까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종합 시장 뉴스 있죠 거기요. 종합목하냐 그거 쫙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현대 위스코라는 거가요. 현대 위스코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대주주인 그룹 내 유일한 부품업체입니다. 50몇 프로 갖고 있어요. 합병을 통해서 현대위아의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네요. 네. 그 세금 그거 있잖아요. 그건 몰라.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찌되었건 이번에 포인트는 현대위아에 대한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생긴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거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괜히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건 잘못됐다.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다.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 될수록 어디건 생산이 확대되면 될수록 거기에 물건을 집어넣는 게 현대위아다. 네. 네, 그거를 갖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지분 100%짜리를 만든 다음에 그쪽에 이제 매출을 주고 이제 그쪽에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그 회사를 다시 합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분을 갖다 취득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현대 메티아도 이제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흡수합병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윤선 부회장만 좋지 일반인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을 일은 별로 없다. 다만 그래도 이제 회장님 아들의 주식이 됐으니 기업이 됐으니 더 지금 오늘 제목이 이거거든요. 신분 상승한 현대위아. 요게 이제 신분이 상승했다. 그거는 한국투자증권 제목입니다. 좀 봐주세요. 한국투자증권 제목이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의 의미가 그런 거다. 신분 상승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면천했다. 요 정도로 위아가 그룹 회장님께서
발 담그셨다? 예, 그렇죠. 발 담근 회사니까 일단은 여기 거기다. 이제 관련된 직원들은 그렇게 빨리 잘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르죠. 이렇게 보셔야 될 거. 본인이 또 준비하신 거? 네, 뭐 지금 원익 머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티? 내가 얘기했다가 네. 별로 재미없었던 거야. 네, 원익 머티 재미없었는데 이제 이제 슬슬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하고 장비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됐을 때 반도체 이제 소재 쪽 이런 쪽을 이제 슬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캐파 확대에 따른 특수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화성 17라인 디램 라인으로 전환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라인 공장 더 들어갔으니까 수요 더 늘어난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멀티플 상향과 적용, 기준일 변경에 따른 EPS 증가. 뭐 이걸로 이제 목표가 올렸다는 건데 이건 뭐 별 그 의미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거 삼성 반도체 OLED의 신규 캐파 확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더 늘어난다. 시안 쪽 그 지금 캐파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분기 신규 17라인 디램 양산할 계획이다. 요것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거잖아요. 17라인. 근데 요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장은 더 돌아가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중국 시안 공장도 마찬가지고 화성 라인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소재 쪽, 그러니까 장비 쪽을 그동안에 집중을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 쪽을 봤다라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은 걸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저도 이제 2월 달인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거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들이 먼저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형들이 사줘야 되는데 형들이 아직 안 사주고 있는데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원익이 IPS 쓰면서 제조 그 설비가 다 들어가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 때는 들어가는 게 머티리얼즈인데 그게 이제 이쯤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재미없고 주가는 거래도 없이 계속 또 바닥 좀 천천히 떨어졌단 말이죠. 안정돼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흥미로운 게 이 가격대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왜냐하면 주가를 목표 주가 상회하는 거는 대부분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주가 올라갈 때 쑥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탐방 한번 갔다 온 거죠. 뭐 근데 지금은 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표 주가 올린 거는 이 친구가 한번 데몬스타일 되는 거야. 이게 작년에 그 키움증권에서 그때 7,000원, 6,000원대 때 이거 원익 IPS 한 얘기한 친구가 스타 됐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그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는 건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런 보고서 공장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이거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삼성증권 여자 애널리스트 그분이 블루콤 얘기한 거랑 블루콤. 그거는 뭐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고요. 이런 거 저는 관심주에 놓고 있는데 솔직히 관심 듣는 지 8개월 동안 재미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 얘기 들으면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나옵니다. 먼저 살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저도 제가 살아도 지금 안 살 거예요. 근데 누군가 형들이 사줄 때 그때 한번 움직이는 날이 있을 거다. 그때부터 가면 원익 IPS 같이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든다. 이 정도 형님 오셨으니까 이제 모시죠. 형님 오셨어요 벌써? 네. 바로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 나이랑 상관없는 게 형님이야. 돈이 많거나. 돈이 없더라도 나의 상관이면 형님이잖아요. 제가 모든 PD님을, 대한민국의 모든 PD님은 형님이 아니면 누님이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이분의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한번 이런 수요일날 방송하고 가실 때마다요. 그 마 팀장님한테 저의 존경심을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저야 드리는 말씀이 맨날 비슷한 얘기만 드려서 좀 재미가 없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사실 저번 주도 그랬지만 비슷한 얘기 계속 이제 한 달째 하고 있는데요. 한 달이면 서울은 지금 8개월째 저희 똑같은 주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때다. 이제는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리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서유럽이랑 미국에서 좀 빠져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들어와서 프론티어 바퀴 갔다가 이제 한국 들어갔다 대만, 중국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한국, 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같이 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밸류가 확실히 안정되어 있는 IT 자동차, 은행 UT를 사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성장이 그래도 좀 단계가 많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형주 다시 들어갈 거다. 다만 되는 바닥에서는 종목이 확 확산되는데 안 되는 바닥에서는 계속 안 되고 있을 거다. 추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이게 중국 소비주 간 다음에 조금 있으면 자동차 부품주로 붙는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이 다음 단계가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네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중국 소비주 바로 옆에 섬유 OEM이 있고 국내 쪽에서는 건자재가 있다. 뭐 이번 주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가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처음에 움직일 때가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수렴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럼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지금부터의 관점은 더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거죠. 예. 이런 건데 이런 시장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밸류, 중소형주는 크로스. 크로스의 바운더리는 중국 소비, 자동차 부품,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해외 진출 자동차 부품이고요. 근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건자재, 그 다음에 섬유 OEM. 왜 근데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굉장히 지금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글로벌리 유동성 보강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디? 잭슨홀 컨퍼런스. 잭슨홀 미팅. 네. 예.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잠깐 쉴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잠깐 쉬는 거는요.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조기금리 인상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건 뭐냐면 지금 미국 경기가 모멘텀을 말씀드린 대로 약간 둔화되는 국면이거든요. 둔화되는 국면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지. 실제로 경기 모멘텀이 세면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올 때 주식이 거꾸라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머징에서는 반대인데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후반에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질 겁니다. 그 옐런 의장이 뭘 얘기할 거냐면요. 조기금리 인상은 아직 먼 얘기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몇 가지 신호를 줄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올리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생깁니다. 잘. 보시면 저번 주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영국에서 했었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걸 견인하는 건 임금이 높아져야지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비싸게 팔아도 되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임금 상승률을 얘기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면 주택 시장이 좀 다시 슬로우해졌다 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아직 이 주식이 좀 올라왔지만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마지막으로는 은행들이 아직 대출이 안 나갔다. 유동성이 생각보다 퍼진 건 아니다 지금. 네네.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질 거고요. 또 그 글로벌 수도꼭지의 한 축인 ECB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9, 10월이면 돈을 뿜을 겁니다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 1% 밑으로 사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돈을 뿜는 거죠. 아.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자꾸 부동산에 대한 부스팅을 자꾸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인도 쪽에서도 이번에 모디 총리가 미국 갔다 오면 외자유치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SOC 드라이브 걸 겁니다. 이게 이머징으로 자금 유입을 견인하는데 중소형주랑 무슨 관계가 있냐?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그 중소형 성장주는 아까 대형주는 밸류라고 해서 그런 밸류를 채우는 게 하나 있는데 중소형 성장주는 이제 멀티플이 높은 거죠. 중소형 성장주. 네네. 유동성 환경이랑 엄청 관계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유동성이 많아지면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됩니다. 네. 왜냐하면 멀티플이 10배라는 거는 10년 기다리면 된다는 건데 네.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유동성이 많아지면 10년 안에 안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리파이낸싱만 해도 이 기업은 살아남으니까요. 근데 다 주는 게 아니죠. 아이고. 네. 네. 잘하는 놈들한테 더 이게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요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돈을 뿜거나
금리를 내릴 때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이 잘 되면 성장주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별로 안 좋은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돈을 뿜거나 아니면 경기부양책을 쓰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그다음에 세상이 좋아질 때는요. 턴어라운드 주들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소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뭐 이번 달보다 저번 달 좋아져서 중국 소비가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한 2, 3년 동안 이 단계에서 이게 뭐 그때 그래도 예로 말씀드렸던 게 뭐 화장품 이런 게 옆으로 설탕으로 번질 거고 뭐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되는 거 같아요. 지금에 있는 성장주들은 이렇게 뭐 저번 달보다 이번 달 경기가 좋아지고 아 다음에 좋아질 거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단계에 걸리는 겁니다. 뭐. 중국 소비 단계에서 단계 때 요거 되면 이제는 요거 될 때고 요거 될 때고 요거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재 소비로 가면 부품이 될 거고 뭐 이런 로직이거든요. 이제 뭐 해외 OEM도 동남아시아에서 옷 수요가 일어날 거고 단가가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싸움없이 잘 팔릴 거고 뭐 이런 단계거든요. 네네. 국내 건자재도 주택 뭐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안에 내구재를 좀 내구 포장재 같은 거 바꿔주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가는 것들은 뜬구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니까 잘했다고 보상을 좀 더 주는 거거든요. 네네. 왜? 못하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특히 대형주에서 뭔가 잘하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싼 거 그렇죠. 사놓고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네. 어떤 표죠? 전략을 짤 때 저는 경제를 베이스로 짜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시면 테슬라 같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OECD 경기선행 지수인데요. OECD 경기선행 지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게 100이 장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 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지만 이 100 밑에 있는 정도가 이 경기의 수준 단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2009년부터 10년까지 뭐 제일 처음에 은행이 됐지만 이것을 공급해서 여기 2010년부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주식들이 많이 잘 돼요? 뭐 바이오도 잘 됐고 태양광도 잘 됐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다른 중국 소비주보다 멀티플로 훨씬 많은 주식들이었죠. 네네네. 네.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길죠. 경기 단계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딴 게 아예 안 보이니까 네. 거기에 더 매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옆으로 눕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 경기가 모멘텀을 잃었다는 건데 그래도 장기 평균보단 글로벌은 그래도 조금 위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성장주를 땡겨도 너무 멀리는 너무 고포에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나 이런 걸 건드리질 않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서 진짜로 실적이 성장성을 지금 안 나는데 나중에 많이 날 거다. 이런 거 손이 잘 안 가는 겁니다. 눈앞에 1, 4분기랑 2, 4분기 실적으로 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설득력이 있는 것들에도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중국 소비 아모레퍼시픽트 1, 4분기 실적 나오고 더 잘 가기 시작한 거 2, 4분기 나오니까 더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도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IT, 자동차, 은행, 유틸 이런 쪽들이 대형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트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약간 워낙 경제를 전공하시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약간 준비 안 한 거 물어봐도 되죠? 예. 네. 제가 중국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중국에 이제 소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중국이 생산한 이제 미국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 세계 공장을 중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이제 워낙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서 중국은 생산보다 이제 소비로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생산력의 생산 경쟁력이라 그래요?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좀 대신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좀 나중에 해보면 중국의 생산이 아니라 다른 나라 생산이면 거기 관련된 걸 사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 좀 대신 중국 대안을 떠놓은 나라 어느 나라 정도 보시면 될까요? 생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섬유 OEM 업체를 사자는 겁니다. 그 로직을.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영업무역 한세 시간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그건 이제 네, 그럼 딱 그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특정 그래서- 나라를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프론티어 마켓을 그 로직으로 되게 좋아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나라 몇 가지 좀 그러니까 우리 한 주 가르쳐 준다는 차원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나라?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쪽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도 들어가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많냐면 이게 식료품이나 아니면 그런 쪽들 글로벌리 큰 그 소비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이런 데들이 그런 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베이스의 생산 기지로는 아프리카까지 못 갑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지. 동남아시아 수요랑 중국에 있는 수요를 겨냥해서 그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보면 다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축으로는 그래도 제가 그때도 자금으로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리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이렇게 프론티어 이게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동남아시아로 오고 하나는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한국이랑 대만 갔다 중국 갔다가 브라질이랑 이렇게 갔다 끝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섬유 OEM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비슷한 로직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뭐 현대차 안에서 해외 공장 비중이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업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해외 ETF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예. 특정 지역을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말씀드린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입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입니다. 남미 쪽은 어떻게 해요? 남미 쪽 안 좋습니다. 남미 쪽은 X. 네. 남미 쪽은 X야. 왜냐하면 인도를 보시면 알수있는 네. 인도도 똑같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하고 싶은 게 SOC 투자거든요. 네.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포스코가 인도에도 공장 만드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랑 인도는 완전히 완전 그 다르더라고요. 네. 하고 싶죠. 왜냐면 제조업으로 설비 투자는 빨리빨리 올라오거든요. 근데 인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IT 서비스나 이런 쪽들이 많이 특화되어 있고 제조업 공장이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SO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 네. 보시면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높은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나라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가 오르냐? 그게 제일 높죠. 지금 네. 인도나 네. 기준금리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거냐? 네. 두 가지. 한 가지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적자여서 환율이 위로 자꾸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네. 돈 보내주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니. 네, 근데 왜 그럼 경상수지가 네. 적자가 나냐? 네. 수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뭐 브라질 같은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철강석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SOC 투자가 안 돼 있어서요. 안에서 물건을 안 만들고 있어서 다 사다 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물가가 기본적으로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도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물가가 높아지면 한 국가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싸니까요. 싸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중국 수출 비중이 브라질 물가가 올라가면 중국 제품의 수출 비중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프론티어로 자꾸 이전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옛날에 보시면 뭐 섬유 OEM의 핵심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뭐 속된 말로 쌍팔년도에 뭐 성장하던 섬유 업체가 요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코스트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섬유나 이런 쪽들 보시면 해외 공장 있는 것들은 옛날보다 수요는 증가했는데 영업 레버리지랑 재무 레버리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펙스를 투자해서. 옛날보다 갑자기 기업 이익의 증가폭이 물론 20, 30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한 20년 동안은 이게 낮아졌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이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일부 킬러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게임,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겁니다. 인터넷이랑 SNS의 결합을 통해서 유통시장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일부 몇 개 기업들. 네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시랑 또 전혀 상관없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건데요. 애플 컴퓨터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요? 네. 그 기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이죠, 주식.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미국 IT를 보실 때는 네. 예, 재밌는데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를 만약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성전자 그 티어는 없죠. 네. 하이닉스는 도대체 누구랑 보냐? 뭐 삼성전자랑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가전은 LG전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미국 IT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컨퍼런스 콜 같은 거 들어보시면 미국 IT 업계 만약에 애플이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뭐 이베이,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사실 다 다른 업종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예.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뭐 반도체만 하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에 스티브 발머가 있을 때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IT는 뭐 아마존, 이베이, 구글, 인텔 뭐 이런 인텔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 관점이 뭐냐면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회사냐? 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구글은 어떤 회사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이걸 갖고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회사냐? 소비자들이 뭘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다. 재밌는 표현이네. 예. 이베이, 아마존 이런 것들은 많은 걸 팔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데가 그래서 결제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걸 해라. 이게 사로 그러니까 애플은 빠르다는 거고요. 구글은 많이 한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한테 뭘 많은 걸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태블릿 시장에서 이제 윈도우로 오피스를 갖고 나서 이제는 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 이거 대박이네 대박. 근데 이게 퍼지는 걸 얘네들은 자기네 바운더리를 나는 반도체만 해. 나는 핸드폰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구글의 사업 확장 속도도 옆으로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어떤 그러니까 색깔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영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은 무엇이다라는 걸 갖고서 그러면서 플랫폼을 넓히는 그렇죠? 겁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오늘요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오늘 여기저기 입을 맞춘 적이 없잖아요 하부려. 근데 제가 딱 정말 이분은 네. 키움의 두 번째 하는 보문인 게 맞아. 네. 야, 이 JP 모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나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계실 때, 네네. 안 나왔을 때 얘기해야 돼. 우리 전주현님은 글보다는 역시 말로 설명 들을 때가 훨씬 더 귀에 쏙쏙 꽂힌다는 거. 예. 그건 분명하다. 예,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오늘요 바로 제가 아까 이 분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네. 뒷부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저 그냥 업되는데요, 지금요. 네. 오늘 보면 그 애플 컴퓨터가 사상치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저희 저 시간에서요. 정말 애플 컴퓨터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워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각종 스마트홈에 대한 기대감 여기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도 자동차 분야 다 마찬가지. 소위 산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잠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상치 효과 간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그렇게 왜 가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은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레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근데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약간 두세 명이 오늘 쭉 사상치 효과니까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블룸버그도 보고요, 블룸버그 TV에서도 중요한 거 다 찾아봤고요. CNBC도 좀 봤는데 폭스에서도 하는 것도 제가 좀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친구예요. 목표 주가를 얘기했는데 $110로 상향했습니다. 110달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봤자 10%인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얘네는 그래서 왜 너희들 올렸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 얘기하는 첫 번째 아이워치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뉴스를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금방 나옵니다. 자기네가 뭔가 삼성에서 릴리스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워치의 80%는 삼성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겠냐는 것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JP 모건 스탠에서 얘기하는 건요. 아이워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세상을 새로운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는 그냥 크게 넘어갔는데요. 저는 여기 약간 의미를 두고 있지만, 비치 일렉트로닉스 있잖아요. 네. 이거 하는 애들요. 헤드폰 만든 회사가 30억 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들 알지, 음원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음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예언한 게 다 맞췄는데요. 딱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튠즈가 영원하리라고 봤어요. 음원 다운로드가. 음원 다운로드가 2003년 서비스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예,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였고. 또 하나가,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맥 노트북을 일부 계층만 쓰는데요. 요번에 맥 프로 위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초히트라고 치고 있답니다. 지금. 요번에 계약 시즌에요. 그래서 요번에 저 아는 애도 이거 샀다고 제가 사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 하나 들어가는 것이 깜짝 놀란 게 바로 지금 전지현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전지현님 얘기한 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손을 잡았다. 이거를 저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얘네 표현을 보면은요, 또 이건 약간 다른 전략인데요. 이거 두 개로 인해서요. 이거 서로 손을 합치면서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들 있죠. 네. 그걸 영어로 포함하면 인더 더스트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좌절감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보기엔 상당히 큰 이슈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아차했던 부분인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아까 이 친구가 그랬잖아요. 이제 아이패드 갖고 놀기만 하니 일도 하지 않겠니?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미국에서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증권사, 베어드 증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버트 베어드 증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 앵커가요. 그래서 이번에 9월 9일 날 정말 나올지 모르겠는데 첫 주말에 몇 대 팔릴 것 같냐. 참고로 말씀드린 작년에 전작이 나왔을 때 아이폰 5S가 나왔을 때요. 9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첫 주말에요. 네. 이번에 대형 화면이 안 나왔을 경우에 1000만 대. 그거 나왔을 경우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바로 말이 나온 김에 삼성전자를 얘기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싱 회사 인수했잖아요. 네. 네, 스마트싱 인수했고요. 오늘 또 발표한 게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이것도 2천만 달러 줬는데요. 이건 뭐 하는 회사냐면 공조 유통회사입니다. 공조라는 게 우리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걸 인수했는데 유통망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거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죠. 이제 혼자 스마트 시대에 가서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스마트 세상에서는 혼자 몰라 할 수 있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다시 인수를 하면서 빨리빨리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삼성전자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IBM 이렇게 같이, 죄송합니다. 아까 애플과 IBM이죠. 네. IBM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요. 결국은 수많은 경쟁자를 뒤로 보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및 다른, 스마트 기기 만드는 회사들의 수많은 경쟁자들, 점유율에 지금 고민하는 것들의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참고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노트북이 엄청나게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노트북이 거의 아이패드 수준은 패드 수준이나.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아까 하나 더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요. 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애플이 강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애플이 걔네 보면 상당히 이제 더 쿨해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는 안 쓰는데 결국 노트북에서 엄청 강했잖아요, 삼성이요. 네. 근데 크롬북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는 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계속해 주세요. 근데 뭐 삼성에서 노트북, 크롬북은 강해지더라도, 어쨌든 삼성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크롬북, 그게 아니라 갤럭시 탭이라든가 패드 시장이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죽냐면은 노트북이 예전에는 이제 노트북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가벼웠다. 가지고 다니기 편했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런 장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패드는 오히려 무겁고 노트북은 더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자판까지 달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노트북 시장에 대한 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 그리고 패드 시장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M&A 전략이 원래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빅딜은 없습니다. 항상 작은 업체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인수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있으신 분들이 뭐 회장님 안 계시는데 회장님 지금 부재 상황에서 큰 빅딜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 작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결판이 날 텐데 네. 갤럭시 알파는 이제 그 4.7인치 쪽에서 4인치 모델에서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4하고 아이폰 그 5.5인치 모델, 6의 5.5인치 모델에서 대결인데 네네네. 저는 알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트4는 확실히 좀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6에서의 그 핵심 쟁점 이슈가 뭐냐면은 램이 1기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램 사용에 대한 쪽이. 그래서 1기가다 2기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핵심 포인트로도 나서고 있고 글쎄요. 그러니까 애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들은 그 또 이게 재료가 뉴스를 부른다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 뭐 후퇴한 뭐 그 IBM 그 애플의 그 폐쇄적인 시스템은 항상 그 마켓을 캡티브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저께도 또 이승원 대표가 또 이겼어요. 아무리 네. 이승원 대표가 져주려고 해도 저지지가 않는. 저지지가 않아요. 저지지가 않아요. 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할 수 없어요. 이번 네. 달은 저는 뭐 얘기할 뿐이고, 네. 이승원 대표가 그 뽑아주는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의 주식, 네. 그리고 이승원 대표가 특징주 할 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길을 쫑긋할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저는 냉정해요. 이거는 네. 맞춘 사람 쫓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55.7이니까요. 2066 잡겠고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안 돼요. 못 먹어도 고할래요. 네, 그건 좀 다운하겠습니다. 왜 다운이에요? 근데 자꾸? 질라고. 진짜? 진짜로. 본심은? 본심은 질라고. 본심은 떨어질 것 같아요, 본심은? 본심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여기서 뭐 내려갈 이유에 대한 쪽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종가에는 좀 들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종목들이 이제 뭐 조선주 지금 작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그 정유주들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정유주도 거의 그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낙인베리어 그쪽 수준까지 다 와서 이제 뭐 변동성에 대한 쪽이 하루 이틀 정도 남았다라고 보이십니다. 종목대표는 수요일 네. 한다는데 또 까먹었네? 까먹었나요? 내일 하죠, 내일. 네, 내일. 전 준비를 안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승원 대표가 안 됐을 것 같아. 그래갖고, 종목 저를 피겨를 내시는군요. 종목 대표는 내일. 완전 까먹었네? 네. 정신이 없어갖고요. 완전히 까먹었어요. 게시판 좀 들어가요. 네, 게시판 보겠습니다. 딱TV. 예. 딱TV에서 또 새로운 그 채널이 하나 또 오픈이 됐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그 더 특별한 창업이라고 저희가 또 새로 그 팟캐스트 또 만들어 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열광적인 인기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요. 네. 벌써 뭐 시작하자마자 300대 안에 들어왔어요. 네네. 더 특별한 창업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창업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구독 좀 해주시고 벌써 네. 한 분은 오사카 신사님은 할 때마다 먼저 좀 넣어주셔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봐주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 관련된 안내사항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팟빵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네. 늦었는데요. 그 올 팟캐스트 들어가시면 제가 어저께 이 친구들 너무 좋아. 우리가 그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네. 제가 밤 9시쯤 메일 보냈더니요. 9시 반에 메일 답변이 왔어요. 바로 검색 다 된다고. 그래서 올 팟캐스트에 들어가면요. 엄청 빠르고요. 네. 빠르고 바로 검색이 다 됩니다. 그래서 네. 그 6개 종목, 6개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개인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 개인이 대단한 하는 친구. 겁니다. 네, 개인이 네.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 열심히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 네. 그 담당. 물론 이메일로만 했는데요. 네. 30분만에 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어제도 이제 낮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8시쯤 업데이트가 올라갔잖아. 상당히 늦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팟캐스트를 뭐 사용하시거나 아이블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코라홀딩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코라홀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코라홀 같은 경우도 좀 죽어 있나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죽어 있는데 코라호가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한 쪽,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쪽을 좀 확인한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라호 같은 경우가 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뭐 죽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코라홀딩스는 저한테 얘기 많이 아이들 주신 분이 네. 오늘 딱 한 종목 녹음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듣고 와서 오늘 가서 아마 딱 한 종목 다음 편
네. 업데이트 될 때 들어보시게 되면 네. 콜아워에 대한 그리고 얘기를 내일 좀 저희가 들으실 주소 들은 것 좀 겁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분이 하여튼 로만손드 얘기 많이 했던 분인데요.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업데이트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올 팟캐스트 아니면은 지금 아이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팟캐스트가 제가 보면 깔끔해 보여요. 네네. 좀 만난 적도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는 느낌이 좋습니까? 청년 창업자가 만든 그런 팟캐스트 프로그램 네네. 같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지금 딱 한 종목 볼까요? 딱 한 종목 자기 바가지 먹었어? 네, 뭐 여기고요. 네. 누구 XX로 끼워 들어와서 종목 하나 맞춰서 급부상한 분. 근데 타 팟캐스트 가보니 그곳에 고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딱에서도 나와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네,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 자기 이 꼼꼼 대표님이 체크가 또 있어서- 올라간다며 한국경제 TV에서. 네네. 근데 등수가 안 나와 그거는. 아, 그거요? 그거는 뭐 한국경제TV니까. 그건 딱의 플랫폼을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욕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 먹어도 싸, 보통 네네. 하는 행동이. 네. 그 다음에 신상무님을 불렀으면 전에 언급한 종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상무님에 대한 얘기, 지금 보게 되면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요. 내일은 6월 달에, 죄송합니다. 8월이죠? 네. 핫 주식 대결, 종목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5,000원. 3,000원이었나 그때? 네. 3,000원? 시가총액 3,000억이었죠. 네, 시가총액 3,000원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